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주식 매수 기회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 찰리 먼거 회장, 워렌 버핏의 파트너이신 찰리 먼거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뭐 모니시 파브라이, 하워드 막스,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 이런 이제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중국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에선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알아보다가 좋은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인사이트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공격적인 주식, 중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심지어 미국 쪽 사람들, 월가의 사람들도 지금 중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자국 기업도 아니고,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한다라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뉴먼이라는 94만 유튜버의 어떤 미국 유튜버의 이제 그 얘기에 따르면,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이런 이제 중국의 주요 기술주들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하는데 기업 가치는 떨어졌냐? 기업 가치는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얘기해준 이 기업들은 사실 미국 경쟁사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곳들보다도 엄청나게 이제 꽤 괜찮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주식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매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월가에서 뭐 모니시 파브라이, 가이스피어, 하워드 막스, 마이클 버리 이런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버리가 중국 주식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주식이 이제 마이클 버리는 특히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이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200조 이상을 굴리는 매크로 펀드를 운용하는 월가에서 거의 탑급의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연봉 1조 원 넘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판 아마존, 미국판 구글, 미국판 블리자드에 해당하는 그런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국 주식이 박앤세일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에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월가의 주요 전문가들이 중국 주식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사실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자, 일단 미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실업률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과거처럼 막 치솟아 오르지 못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일부 종목들만 좀 오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수는 여전히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만치는 못하고,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부채 이렇게 치면은 구글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빚의 늪에 빠진 미국, 1분당 국채이자 27억 원 내야 된다.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처음 넘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듯. 나랏빚 4년 만에 1경 4천조 원 증가. 월가도 경제시장 위협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천조국이에요, 별명이.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로만 1년에 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아마 600조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군사 비용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보다도 더 많은 돈을 군사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그 군사 비용보다도 이 빚내 가지고 국채 이자 내는 거에만 지금 더 많은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게다가 미국 주식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비싸다, 이런 그 관점들이 미국 내에서 막 이제 월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투기 심리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소비자 연체율이 2007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뭐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그 당시에 뭐 나스닥 지수나 이제 코스피 같은 주요 지수들이 50% 이상 빠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소비자의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연체율이 뭐예요?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연체율 같은 경우는 2007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전 당시보다 낮지만 최근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게다가 현재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게임 오브 트레이드스라는 그 되게 유명한 리서치 펌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경제가 이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게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1, 2년은 기다려야 돼요. 이걸 이제 금리의 지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금리의 지연 효과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당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특히 2025년 하반기, 즉 내년 연말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현재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충격이 터지면 주가가 시원하게 빠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투기 심리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말기암 걸리기 직전에 합병증 환자 같은 겁니다. 뭐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같이 3콤보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암 선고 안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챙겨야지. 뭔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 그때 늦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직 암 선고 안 받았잖아, 그럼 난 건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합병증이 엮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몸에서 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이런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말기 암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그냥 말기 암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언제 갑자기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극한으로 치닫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주가 상승의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투기 심리가 워낙 강하고 지금까지 풀었던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개미들이 막 지금 돈 이제 땡겨가지고 어떻게 찻대고 풋대고 해서 돈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일주일, 당장 한 달이 아니라 조금 멀리 봤을 때 경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비싸다, 미국 주식이.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왜 중국 주식에 이 유명한 투자가들, 월가의 전설들이 투자를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징둥닷컴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난 18개월 동안 주요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어떤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뭐 블리자드,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랑 사업 구조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근데도 중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인구는 3억 명 정도고, 미국 우방 국가들, 우리나라도 구글 많이 쓰죠,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해보면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에요.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은행 계좌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거든요. 근데 미국만 우방 국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우방 국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지만 중국 인구 14억 명에다가 우방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20억 명이 넘겠죠. 근데 중국과 중국 근방의 우호 국가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할 여지가 높겠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지금 정체되고 있고, 유럽도 사실은 정체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성장 여지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장기 실적 같은 경우 따져봤을 때 경제 분석을 해보건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월가의 소수 이제 전문가들부터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징둥닷컴도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중국 500대 기업은 한 해 R&D에만 340조 원을 쏟아붓는 등 연구 비용으로 되게 많이 지출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하면서 연구 개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주주 환원에만 오로지 열중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좋아요. 왜냐면 배당도 해주고 하니까 나한테 현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주가 부양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기업의 부가 자꾸 유출이 돼요. 주주들한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그 미국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로 100억을 쓰는데 미국은 똑같은 조건에 있는 기업이 연구에 50억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냐? 주주들 챙겨줘야 되니까. 왜냐면 미국 CEO들도 계약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혜를 보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국가들 그 기업들의 주식을 미국 주주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쟁력이 나중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그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부터 엔비디아 임원들이 엔비디아 주식 팔고 있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CEO들도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가 운영하는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팔아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중국 주식에 주목을 하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1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진짜 뭐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텐센트도 자사주 매입했고, 그 다음에 빌리빌리 뭐 이런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징둥닷컴도 자사주 매입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결국 뭐냐?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 회사 주식 산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인데,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에 비해서 시장도 많이 크게 안 열려 있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위험, 지정학적 위험, 결국은 이게 결국 공산당 리스크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자본주의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공산당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렌 버핏은 그래서 중국 주식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월가에서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근데 사실은 월가에서 중국 주식을 살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알리바바를 예시로 들었을 때 알리바바의 현금,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 통장으로 꽂히는 돈들이랑 현찰이랑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의 주가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알리바바의 현찰 들어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알리바바 주식은 정체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로 들어온 현찰은 다시 늘어났다는 거죠. 즉 현찰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익이 많이 늘어났거나 뭐 비용이 줄어들었거나 해서 회사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된 거거든요. 다시 지금 떨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나 떨어진 거는 좀 저평가다, 이렇게 불만을 한 요소라는 거죠. 왜냐? 현금 흐름은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2018년보다 한창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2018년보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버는 돈은 여전한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그래서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미국 기술주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알리바바랑 유사한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6.7배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업을 이제 만약에 통으로 현금으로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6.7배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만 지나면은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중국 기술주들이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있고, 추가적으로 경제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감소할 거를 고려하더라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평이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 인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유망주 같은 국가예요. 왜냐? 차세대 중국 같은 곳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인도는 천년자원 활발하지, 벤처기업들도 많지, 수학 잘하는 인재 많지, 옛날에 식민지여서 영어도 잘하지, 이런 다양한 천연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도는 사실은 게다가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유망주 국가임은 맞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가가 정말 비싼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1993년 이후로 인도는 13배 정도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저평가됐다. 무슨 1993년 당시보다 지금이 더 저렴하냐, 지금 20몇 년 전보다.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이죠. 30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싸대요. 중국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는데. 그래서 그간의 국가나 기업의 성장세에 비하면 너무나 저평가가 과도하게 됐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는 아니 이건 계좌를 파서라도 중국 주식을 사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전 세계 국가들에서 중국 주식을 안 사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리스크랑 그다음에 기회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 바로 공산당 리스크예요. 지금 텐센트가 쓰는 위챗,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2023년 기준으로 13억 사용자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위챗 쓴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뭐 티베트의 어디 산골짜기에서 핸드폰도 안 쓰시는 분들 빼고는 다 위챗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 기업들이 수익도 고수익을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가 특성상 공산당이 집권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세간에서는 중국은 군인이 최고 권력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제일 많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가 위에 군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의 이 정치 세력들이 사실 입김이 굉장히 세고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하나의 존폐 위기까지 걸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공산당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도 돕지만 위험 요소도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중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지렛대 같은 겁니다.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세간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알리바바 갑자기 마윈 회장이 없어졌었거든요. 뭐 판빙빙도 그렇고 갑자기 없어졌다 몇 달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원래 중국 정부에 비판하는 내용들을 되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결국 마윈 회장도 몇 달 언론에 출연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주식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공산당 리스크가 되게 높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기업이 완전 저렴한데 이걸 안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평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로 설문조사를 해본 자료를 보게 되면 2024년 이제 9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이 당분간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마존 같은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도 하방 압력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도 하방 압력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중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중심의 국가예요. 부동산 중심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다 부동산에 기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방 정부의 세수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기업가들도 중국 건설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중국 건설사들 탑 50위 안에 드는 5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파산 위험이거나 파산에 빠졌다. 이런 데이터가 벌써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해졌겠습니까? 아직도 부동산 가격 빠지는데. 게다가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돈만 생겼다면 다 부동산 투자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돈이 많이 안 몰렸기 때문에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의 부가 들어온 대로 다 부동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빠지고 주식에는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데 부동산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기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막을 겪고 있고 실제로 2018년부터 상승세가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홍콩 기준의 어떤 그 홍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항생 지수를 보게 되면 2018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쇼크에도 주가가 못 오르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주춧돌인데 중국 부동산이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랑 여파가 아마 내년에서 내후년부터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크게 불어닥칠 거예요. 중국 전 세계 경제는 연결돼 있는데 G2 국가인 중국이 무너졌어요.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국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부터 해서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추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도 좀 더 하방 압력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건데 그런 상황에
이제 중국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중국 경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 이제 경제 침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 수준까지 왔더라도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2차 붕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식 쪽에서 진짜 조금 단타하는 거 빼고는 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뭔가 접근해서 뭔가 분석을 해서 뭔가 매매하실 종목 있으면 매매할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에서. 특히 중국 주가지수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국 증권사 주식도 오를 거고 중국 기술주도 많이 오를 거고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중국 주식의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같이 한번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